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버트쌤입니다. 오늘은 수동태를 공부할 거예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건 자, passive voice라고 말하는데 자, passive가 뭐냐? 얘는 수동적인이란 뜻이에요.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능동적인이거든요. 아이고, 능동적인 해서 active예요. 자, 액티브하다는 거는 동작을 행하는 입장입니다. voice라는 말은 목소리예요. 동사로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나 이거 하고 있어요. 나 이거 먹어요. 자, 나 햄버거 먹어요. 내가 먹고 있는 주체잖아요. 내가 저작행위를 씹는, chew하는 행위를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햄버거가 이제 먹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햄버거가 섭취됩니다. 됐죠? 먹힙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버트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형태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자, 수동태의 기본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동사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이해를 가지고 인칭 변화 잘해. 첫 번째. 두 번째, 시제 잘 따져. 요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문장을 만들 때. 그럼 기본적인 문장 전환 한번 해볼까요? I write a letter 할게요. I write a letter. 됐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일단 머릿속에 그리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수동태는 목적어가 누구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내려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자는 일로 가요. 행위자. 됐죠? 그리고 여기가 동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letter. 아이고, 붙였으면 안 되지. 자, a letter.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규칙 변화 표 있잖아요. 그거를 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때 써먹으려고. 그리고 뭐예요? 동사 변화 표를 암기하는 이유는 3단 변화 있잖아요. 그거를 현재 완료나 이럴 때 혹은 수동태에서 써먹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익혀놔야 돼요. 자, 그러면 비동사를 썼다라는 거는 인칭 조심하라 그랬죠. a letter예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is 아니면 was가 오면 돼요. 그럼 이제 뭐 따지라고요? 시제 따지라고요. 여기 현재잖아요. 현재면 is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is 그 다음에 pp 형태 write, wrote, written. A letter is written.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시제별로 다 따져볼게요. I wrote. 아이쿠. 자, I wrote a letter.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감 잡았죠? A letter. 그 다음에 wrote니까 과거네. 그럼 was 아니면 were네. 근데 3인칭 단수네. was written.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아싸,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I have written a letter. 자,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A letter. 그 다음에 자, have pp가 완료 시제 기본 구조예요. 여기다가 이제 bpp를 덧붙여 줄 거예요. 자, 그러면 have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pp로 끝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 돼요. 중간에다가. 나중에 진행형 수동태, 요 다음 문장에서 진행형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PP 형태를 누굴 가지고 써주면 되겠어요? 비동사 가지고 PP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ave, 비동사의 PP 형태, been, 그 다음에 PP. 요 구조를 익히면 됩니다. have been PP. 뭐라고요? have been PP. 됐죠? 그러면 a letter has been written. 아이고 또 마음이 급하네요. 자, 아이고 has been written. 그 다음에 by me. 재밌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미래형도 한번 해볼까? I will write a letter. 나 편지 쓸 거야. 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will이 들어가 있어요. will은 무슨 동사예요? 조동사거든요. 자, 조동사다. 그러면 조동사는 동사 원형 앞에서 시제를 만들어준다거나 뜻을 가미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조동사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러면 a letter,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앞에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조동사는. 그러면 write만 BPP로 바꿔주면 되겠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쓰여야 되니까 B의 형태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letter will be written by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will 조동사 그대로 살려줬고요. 그 다음에 BPP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니까 비동사 그대로 썼어요. 원래 형태 그대로.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동사 들어가 있는 수동태를. 자, I can 뭐 할까요? do it. 간단한 것만 합시다. 자, 그러면 can do가 동사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o 가지고 변화시켜주고. 그러면 it이 주어니까 it. 그 다음에 can be done by m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t can be done by m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예요. I am writing a letter. 오케이. 좋아요. 자, 좀 편하게 하느라고요. 책상 다리하고 앉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이런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잠깐만.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pp.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시작점은 b가 되겠고 끝나는 점은 pp가 되겠죠. 그럼 가운데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ing와 그리고 b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being pp. 처음 배우는 수동태 처음 배우는 우리 중1 학생들 경우에는 이런 형태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교재에는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비동사 나와 있죠? ing 요거 두 개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자리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be와 여기에 pp가 어떻게 됐어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는 어떻게 만든다? being pp. 뭐라고요? being pp. 리듬감 있게 리듬을 살려서 어떻게? being pp. 어떻게? being pp. 좋아요.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a letter로 시작했어요. being pp. 그쵸? 자, 꿈속에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눈을 감았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 being pp, being pp. 이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요. 아이고 징그러라. 자, a letter.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is
그 다음에 being은 변함이 없어요. is being pp, is being written 이렇게 is being written 그 다음에 by m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I am doing my homework 이렇게 할까요? 재밌다. 그죠? 자, 밑에 줄에 또 쓸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더 이쁘겠다. 그죠? 자, I am doing my homework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My homework 그리고 수동태 문장 전환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은 능동태 문장을 한국어로 먼저 해석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내 숙제가 행해지고 있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어로 먼저 바꾼 다음에 영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my homework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죠. is being done 그 다음에 by me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제에 따른 수동태 변화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 하나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자, 일단 여기 써놓고 자, pause 걸어놓고 쓰세요. 빈 종이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형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형식. 그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어요. 자, 주어, 동사, 주격보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형태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딱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볼게요. 좋아요. 자, 어때요? 왜 갈랐는지 알겠어요? 자, 수동태라는 거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선 뭐가 존재해야 돼요?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수동태 형태를 일컫는 표현일 뿐이에요. 수동태라는 거는. 근데 이 문장이 주어 자리에 당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능동태에서 뭐가 있어야 수동태로 만들겠어요? 목적어, 아이고, 목이란다. 자,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에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능동태에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태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납득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형식들은 뭐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 얘는 불가가 되겠죠. 1, 2 형식은. 요게 포인트인 겁니다. 1, 2 형식은 수동태가 안 돼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You resemble your mother. 넌 너의 엄마를 닮았다. 자, 뭐예요? 누구누구를 닮다예요. resemble은. take after거든요. 유전 형질을 따와서 닮는 거니까. 자, take after, resemble. 자, 이거 삼형식 맞아요. 자, 너는 닮았다. 닮아 있는 상태야. 자, 너의 엄마를 닮은 건 상태예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 코를 빼다 박았으니까 아빠 코를 내가 이식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동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상태 동사는 어떻게 해요? 수동태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말 바꿔봐봐요. Your mother is resembled by you.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자, 엄마가 닮아진다 너에 의해서.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문장 만들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요 내용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3, 4, 5 형식에 대한 수동태를 연구를 할 거예요. 형식별로. 그래서 수동태에서 제대로 배워야 될 내용이 진행형 수동태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완료형의 수동, 완료의 수동태. 요 두 가지 시제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문형의 수동태. 좀 아까 했어요. 이제 굵직한 거 두 가지는 끝났는데 이제 3, 4, 5 형식을 또 볼 거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형식별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의문문의 수동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자, 의문문의 수동태인데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Y가 있는 의문문 가지고 해볼까요? Why 뭐 할까? Why did Robert punish you? 한 친구가 이제 수업 때 딱 들어왔더니 로버트 쌤한테 친구가 혼나고 있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witness 했어요. 자, 그래놓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묻자. 너 왜, 로버트 쌤이 너 왜 혼냈냐? 이렇게 묻는 문장이었어요.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punish라는 친구를 도와서 do가 와서 시제 변화해줬고 앞으로 빼내줬어요. 됐죠? 자, 기본적인 의문문 형태잖아요. do가 와서 도와주고 앞으로 자기가 맨 앞대가리에 나간다.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로 바꿔보라 그랬죠. 너 왜 혼났어? 너 왜 혼났어? 누구에 의해서? 로버트 쌤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로 시작하는 건 변함없어요. Why? 그 다음에 be you were punished잖아요. You were punished. 근데 비동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의문문일 때는 문장 앞으로 가야 돼요. 의문사가 맨 앞이니까 의문사 뒤로 가면 되겠죠. Why were you punished? 이렇게 쓴다고요. Why were you punished by Rober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쉬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깨뜨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때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창문이 깨졌니? 어때요? 누구에 의해서 창문이 깨졌니? 영어는 뭐라 그랬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영어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 절약하려고. 그죠?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앞에다가 내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뭔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행위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행위자죠? by whom. by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who는 주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다가 무슨 격을 써야 된다? 목적격을 써야 된다. 그러면 by로 시작해서 뭐 쓰면 되겠어요? who의 목적격 whom이에요. by whom. 그 다음에 the window was broken. 이랬던 평서문의 어순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요?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라고요. 그러면 과거니까 was the window brok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요 정도. 의문문의 수동태는 요 두 가지. 자, 일반적인 형태의 의문문, 의문사가 맨 앞에 와서 행위자 역할은 하지 않는 그런 의문문의 경우 간단했어요. 의문사 뒤에 의문문 어순으로 be, 주어, pp 이런 형태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주어일 때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by whom으로 시작해라. 됐죠? 자, 여기만 하면 끝날 것 같죠? 하나 더 있어요. 자,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써나갑시다. 자, 넘어가고 좋아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예요. 어때요?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자, 별거 없어요. 많이 틀리면 돼요. 문제 풀면서. 많이 틀리다 보면 내가 뭐에 약한지가 드러나요. 자,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 자,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원래는 책들마다 일반인 주어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정말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행위자. 누가 했는지를 표기하는 표현이죠. 누가 했는지를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행위자는. 그죠? 누가 했어? 이걸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 어떻게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anonymous라는 표현이 있어요. 작자 미상이에요. 몰라요. 누가 그랬는지. 지은이가 누군지 몰라요. 행위자가 누군지 몰라요. 익명의라는 말이에요. 물론 익명의라는 뜻을 갖다 여기다 접목시키는 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단어 알려주고 싶었어요. 비교해서 unanimous. 얘는 만장일치의라는 단어예요. 자꾸 보다 보면 익혀져요. 자, 만장일치의. 자, 아무튼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자, 이런 예문 있죠. He was killed in the war. 뭐 정확히 말하면 in the battlefield. 전장터에서 죽었다. 어때요? 총 맞고 죽었다고 쳐봐요. 그 총알이 누가 쏜 총알입니까?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 이 개념이죠. 됐죠?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자, 두 번째.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그냥 동그라미 하나 더 쓰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Someone stole my bike yesterday. 어때요? 어제 누군가가 내 자전거 훔쳐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훔쳐갔는지도 불분명한데 CCTV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알겠지만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서 누군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훔쳐갔어. CCTV도 못 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달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여기서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전거가 도난당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전거 훔쳐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자전거가 도난당했어요. 어제 누군가에 의해서. 어우, 길어지기만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불분명한데 어떻게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My bike was stolen yesterday. 이런 식으로 사실 전달하는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자, 제일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3번. 일반인 주어예요. 자, 이거는 일반인이라는 거는 뭐 군인, 민간인 한때 그 민간인에 해당하는 일반인 말고요. 자, 좀 강한 표현으로 쓰면 개나 소나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자, 이런 문장 어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이고 오늘 색깔을 잘 정하지 못하네요. 자, people, they, you, we, one. one은요 사람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자 그래서 그냥 넓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자 이런 예문이 있어요. One should obey one's parents.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들 말씀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게 바로 일반인 주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English is spoken in USA 할까요? 자, 영어가 말해진대요. 그냥 통용된다라고 합시다. 영어가 통용돼요. 미국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People speak English in USA.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다 또 they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e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we 갖고 얘기해 볼까요? we, 우리, 너와 나예요. 근데 이 문장에선 너와 나가 될까요? 너와 나는 미국에서 영어로 말해. 이렇게 영어를 써. 이렇게 얘기하면 너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영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억지를 부리자면 됐죠? 무슨 차이인지. 너와 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내용일 때에는 그냥 일반인 주어로 하고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일반인 주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nglish is spoken in USA by people. 이거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게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인 주어일 때 행위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이 수동태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꼭 알고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관편에서 overview 하는 시간에 다뤄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또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잠깐만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여기 잠깐 보면 지금 3, 4, 5형식에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목적어 하나씩만 있죠. 근데 이 친구 어때요? 4형식. 얘는 목적어가 2개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살짝 또 회전을 시켜서 목적어가 2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뭐겠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잖아요. 그럼 얘네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2가지가 된다. 근데 모든 동사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사일 때에는 쓰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4형식의 수동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형식하고 4형식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3형식, 5형식은 좀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형식별 수동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동태 개관편이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